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숙청됐다는 보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관리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합의 실패 책임을 실무 외교관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책임은 미국을 오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었던 미국 전직 관료들은 북한 고위 관료들의 숙청설 관련 보도에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2000년대 자신의 협상 상대였던 북한 외무성 외교관 몇몇이 실제로 훗날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 people I dealt with later on ended up going to, re-education camps, like Han Sung-rol, and there was a guy named Lee Gun. 다만 그런 얘기는 미국과의 협상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의 일이며 처형당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처형설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행적은 분명 묘연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외교관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며 진짜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 U.S. did not want to engage on the Yongbyon offer, it's not the fault of the negotiators if the offer is not palatable to the U.S. side.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국 협상단은 이런 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negotiators have to continue to put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ountry ahead of any personal considerations. You don't make concessions because you have befriended the counterpart. 전직 관료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은 북한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결정을 내린 책임자이며 휘하 관료들은 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편 독일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혁철 처형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해당 보도를 알고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의 책임을 물어 외교 당국자를 처형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보 사안에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북한의 대집단체조 공연이 이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해외에서는 북한 여행의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이 공연 연습에 강제 동원돼 착취당하고 있다며 관람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새롭게 단장한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인민의 나라를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해외여행사들도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놀랍고 신명나는 집단 체조국이 돌아왔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로는 귀빈석이 800유로, 미화 893달러, 1, 2, 3등석은 각각 500, 300, 100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부와 여행사들의 홍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어린이들을 강제로 동원해 혹독하게 연습시키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단 체조를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체제 선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1년 내내 가혹한 연습과 체벌까지 하는 대집단 체조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엔 회원국들도 지난 9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어린이 강제 노동의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주 노르웨이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집단 체조 공연은 아동 착취라며 유럽인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공연 관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탈북난민 레베카 씨 역시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며 외국인들이
집단 체제를 관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누구도 저는 보는 사람 있으니까 가니까 그런 고생하세요. 레베카 씨 등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세계 국민들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고 집단 체조 공연을 보는 건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의 건물 등 외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 당국은 외신 기자들까지 분열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서방 기자들이 본 북한 모습,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5년부터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지방과 달리 평양은 화려하게 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 평해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called Pyongyang by diplomats and Westerners who live there. And it has become glitzy and lots of skyscrapers and just this kind of fast money, fat cat kind of lifestyle. 파이필드 지국장은 그러나 기자의 현지 취재에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들은 항상 단체로 북한에 입국하고 현지에서는 감시원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런 집단 관광을 통해서는 쓸만한 기사를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을 출간한 파이필드는 따라서 외부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 북한이라는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t North Korean officials at every possible opportunity, but I also talked to SKPs who were living either in China or in South Korea or on their journeys out, talking to activists, analysts. 서방 언론인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상주한 진리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은 북한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서 북한 현지 취재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극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most frustrating place I've ever worked. The North Koreans feel that they are only beholden to their government's rules. They live, work, and operate in a culture of fear. So very few of them feel like they can say yes to you. 리 전 지국장은 북한 정부가 취재와 관련해 일부한테만 특혜를 주면서 평양 상주 외신 기자들도 분열시키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신 기자들이 북한 당국에 끊임없이 취재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일치된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30일 민주당의 캐런 베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서명한 이 결의안에는 미국과 북한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결의안 채택 6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희망하는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제리 매튜 마트질리 유엔 주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핵무기 개발 후 1990년대 초 이를 포기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트질라 대사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이날 북한의 이달 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치사율 100%로 알려진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열병이 신고된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농장의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다면서 남쪽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했으며 북한 측에는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